네, 이어서는 저희 미국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핫 이슈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관세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간밤도 그렇고 계속 이 이야기가 들려와서 네.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예고를 한 대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중국에도 부과를 한다고 밝히면서 또 보복 관세, 대응책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여파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사실 뭐 관세 부과 이슈, 관세에 의한 변동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트럼프 취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와 있는데 뭔가 그게 이를테면 지표로 발현이 되다 보니까 이를테면 네.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최근에 유통업체들이 어제 간밤에도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거는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소비자들의 지출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해상의 그러니까 운송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시장은 결국 이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더 둔화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애틀란타에서 집계하는 그 연준에서 집계하는 GDP 나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한 네. 추정치가 그렇게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 않은 건가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관세와 관련된 이슈는 3월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전인대 끝나고 네. 4월 1일에 4월 초에 나올 수 있는 그 무역 갈등 내지는 무역 구조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노이즈 내지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뭐 미국 기준으로 지금 200일선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쯤에서 한 6% 하락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6% 지금보다 한 고점에 왔을 때 나왔었던 뉴스들보다는 지금 나온 뉴스들이 더 험악해진 건 사실인데 그만큼 또 시장은 많이 반영을 해왔다라고 또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래서 이제 관세가 소위 말해서 관세라는 게 이제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다고 치면 네. 저기 지나가면 출구가 이제 보이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딱 그 끝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관세 전쟁이 문을 열어서 계속 점증되고 있는 관계다 보니까 주가가 흔들리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있고 대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성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의도는 알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 네. 두 번째는 우리 에너지를 많이 수입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했고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가 오고 그 오고 감의 어떤 그 핑퐁핑퐁이 조금 이루어지면 제 생각에는 한 1분기 정도가 뭐 빠르면 3월 말 4월 초 그 보고서 나오는 그때가 좀 관세와 관련된 우려의 어떤 최대치를 지나가지 않을까. 그 이후에도 계속 끝나진 않을 텐데 이 보고서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 정도 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는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계산해보고 앞으로 나올 거 계산해보면 그림이 나오니까 그 정도의 어떤 변곡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 근데 이제 3월 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관세 정쟁이 현실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관세에 대해 핑퐁핑퐁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 중국이 미국에 한 15% 관세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농수산품 위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면서 미국이 사실 중국의 농수산품 최대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좀 큰 타격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타격이 정말 클까요?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대응에 대한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상태의 경제 수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좀 소위 말해서 이게 맷집이 좋은 사람은 뭐 권투 선수가 우리가 때린다고 해서 아플까요? 그러니까 아프긴 하겠지만 뭐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어린 애가 좀 이렇게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죽는 것처럼. 그런 경제 체질적인 부분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보복 관세, 중국의 어떤 대응이 아직 본격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멕시코도 사실은 일요일에 보복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했고, 네. 그때 캐나다 트리드 총리 후임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이번 주 일요일이 중요한 분기점일 수 있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전인대가 나왔을 때의 어떤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남아있는 가장 큰 변동성일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대응이 나왔을 때. 네. 왜냐하면 결국 이제 큰 파도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미증시가 뭐 이를테면 고점에서 한 10%가량 빠질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10%면 지금 한 5,5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네. 지금부터 한 3, 4% 정도 더 하락한다는 건데 그랬을 때는 대통령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내에서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관세의 어떤 남발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하고 네. 그리고 금리를 낮춰서 지금 네. 시장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지출이 떨어지고 소비자 지출이 떨어지면 뭐 소비자 심리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경기 불안감이 실제 경기 추정치 하락으로 나타나고 이게 또 다시 시장 금리를 하락시켰잖아요. 네. 시장 금리 우리가 채권 금리라는 거는 그 경기의 방향을 보기도 하지만 채권을 실제 발행하는 사람은 진짜 그 금리가 비용이잖아요. 네. 우리가 왜 주담대 대출을 받았을 때 3%, 4%, 5%, 6% 받았을 때의 비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의 채권은 누가 발행을 한 건가요? 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한 거잖아요. 네. 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한 이 채권, 이 금리에 따르는 비용이 롤오버라는 부분들이 발생할 텐데 재융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롤오버라고 하잖아요. 이 비용이 지금 7조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롤오버 비용이 높으니까 거기다가 올해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대요. 데이터들을 보시면 그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낮은 금리로 네. 롤오버를 많이 시켜놔야 정부의 어떤 버든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이런 관세를 이용해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공격하는 것도 있고, 자기네 어떤 에너지를 수출하는 걸로도 있고, 거기다가 저기 아메리카 중심으로 네. 가는 것도 있지만, 이 6개월 올해 상반기에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가 뭐냐면 채권 발행 비용을 낮추는 거. 동시에 채권 발행 비용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도 높이게 하는 거. 그래서 간밤에 보시면 5월에 그 금리 인하 확률이 일주일 전에 25%였거든요. 네. 지금은 45%로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간밤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 발언을 했는데 이 재무부 장관 네. 베센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금융 규제 완화하겠다. 두 번째, 우리는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우리는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라는 그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재융자, 재무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랑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윽박 지르면 안 되잖아요. 네. 경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관세 정책으로 그러면 약간 올해 그러니까 3월, 4월이 그 맥스가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반기와 내년을 바라봤을 때, 그건 단기적으로 힘든 시장은 맞아요. 미국 중심으로는. 네. 그렇지만 금융 규제 완화시키고 금리를 낮추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주요 에너지 수출국이 미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했었거든요, 간밤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려는 거는 아주 장기적인 거는 이제 에너지 수출이라든지 어떤 그 미국 내에 기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더 긴 사이클이고 네. 아주 단기적으로는 채권 발행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게 아마 한 3, 4월 지나면 많이 이제 롤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월 초에 그 소위 말하는 무역 구조와 관련된 백서가 나오면 요 정도 한 감으로 관세가 먹여지겠구나. 그리고 채권도 요 정도 금리면 롤오버가 되겠구나.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떨어졌다가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한 3, 4월 정도가 3월 말 4월 초가 좀 우려의 그 소위 말하는 극강을 지나가는 구간으로 우리는 좀 활용을 해보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관세를 가지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러게요. 미국의 사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관세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관세를 이용해서 실물 지표도 약간은 통제를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 중에 ISM 제조업 네. 지수가 월요일에 나왔죠. 신규 주문이 뚝 떨어졌잖아요. 네. 이런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서베이 지표긴 해서 뭔가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 신규 주문이 뚝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난 건데 왜냐하면 가격은 오르고 경기가 빠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네. 근데 이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을 스태그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관세의 영향이다 아니다를 갑론을박이 있는데 결국은 관세 영향 아니면 트럼프의 어떠한 최근의 액션들이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불과 몇 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도 이번에 보니까 또. 야 역시 또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인 것 같아요. 네. 실물 지표 나온 것 자체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흐름 자체를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미국과 이 중국의 기업 한 가지도 짚고 넘어갈게요. TSMC와 인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에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부터 브로드컴, AMD까지 인텔에 뺏길 위기에 처한 TSMC 어떻게 보세요? 뺏길까요? 뺏기진 못하죠. 기술력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냥 그런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거고 인텔의 뭐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장은 쉽진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라는 어떤 그 그림에서 우려를 관세하고도 비슷해요. 지금 뭐 관세하면 바로 막 무너지게 이게 올리어서 인플레이션 올라지고 이런 영향은 좀 시간이 지난 이슈이긴 한데 지금 당장 우리 센티멘트 서베이 지표라든지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다 서베이 내지는 센티멘트 심리 지수거든요. 네. 실제 데이터는 아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텔과 TSMC도 워낙 TSMC가 얄미운 거지. 이제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중국 바로 앞에 있고 저것 때문에 중국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TSMC가 뭐 그 기술력이 앞서서 그런 거지 뭐 자기들이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텔이 수율도 올라와 줘야 되고 네. 당장 그런 수율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뭐 뺏긴다 이런 거는 조금 앞선 생각인 것 같고요.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네. 공정 테스트. 그런 뉴스 정도로만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 자체도 약간 노이즈성 이슈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앞서서 서베이 지표, 심리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지표를 저희가 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요.
뭐 그렇죠. 예, 서베이. 예. 그러니까 이제 조사, 의향 이런 지수들이 있고, 근데 그게 보통은 좀 빨리 나오거든요. 네.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그림을 그려보면 변동성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가는 방향성에서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그려놓고 후행적으로 소매 판매 그려보면 그게 따라가니까 이 단기적으로 훅 빠지면 이게 더 추세적으로 빠지면 안 되지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 반등이 네. 나오면 이게 좀 반등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심한 지표들 중에 하나가 이 서베이 지표고, 이 실질적인 하드 데이터, 이를테면 공장의 가동률, 뭐 실업률, 소매 판매, 아니면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 데이터라 그래서 실제 이제 찍힌 데이터. 네. 이게 이제 하드 데이터인데, 좋게 보면 하드 데이터들은 막 무너지진 않았어요. 예, 고용도 그렇다고 해서 막 무너진 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너무 강했던 고용 시장이 좀 톤 다운되는 분위기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도 뭔가 무너진 것 같지만 잘 뜯어보면 너무 강했던 기저 효과의 영향도 있거든요. 연말에 그 연말 뭐 쇼핑 시즌이 네. 있었고, 그리고 관세를 먹였을 때에 혹시 모를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먼저 좀 많이 사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샀었던 영향으로 좀 소비가 둔화된 게 있기 때문에 막 무너지진 않았는데, 또 안 좋게 보면 최근에 나왔었던 서베이 지표들이 실제 후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밤에도 나오는 지표들에 사람들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 중에는 이제 서베이 지표는 ISM 뭐 서비스업 PMI 같은 것들, 그렇지만 하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 주문 같은 거, 공장이 진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뭔가 물건을 팔려고 만들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건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 되는데, 이 공장 주문 같은 경우에는 2달가량 늦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원래는 큰 관심이 갖지는 않은데, 그 중에 보면 이 핵심 자본재 주문 관련된, 이게 뭐냐면 기업의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기업의 설비 투자 하면 우리가 나오는 캐펙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캐펙스가 늘어났을 때 핵심 자본재 주문과 관련된 공장 어떤 주문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리바운드가 됐다 그러면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만 높아지고 경제가 반등하는 거는 좀 느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조금만 줄어들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로 활용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밤에 나올 지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표가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네. 금요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국내 증시 힌트 짧게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3월에 첫 거래일을 마치고 관세 여파에 약간 하락하면서 마쳤는데, 이런 분위기 좀 이어질까요? 우리 시장은 맷집이 좀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은 여전히 비싸다, 아직도 고밸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네. 트레일링, 그러니까 앞으로의 추정치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0.9배까지 또 다시 내려왔어요. 네. 0.9배를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계속, 제가 여기 왔을 때 2,550이 0.9배니까 이거 네. 이상 넘어가면은 약간 ROE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냐 했는데, 또 올라갔다가 푹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0.9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 수준에서 하락한다고 하면 또 박스피라는 측면에서는 또 싸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간밤에 그래도 다행히 구글이 자본 지출을 확대한다라든지,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 좀 바닥에 탈출하려는 모습,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도체 큰형님들이 좀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우리 시장 그래도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맷집이 살짝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오늘은 반도체주 형님들이 좀
이 뒷받침을 해주는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또 그에 따라서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개장 상황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